하이썸입니다. 토트넘을 홈에서 잡은 게리 오닐 감독.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토트넘의 현 상황이 도움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난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솔직히 로메로, 반더벤, 메디슨이 결장한 것은 우리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일이었다. 라는 것이 이번 토트넘전 승리에 대한 그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선수들이 빠졌다는 사실 때문에 울버햄튼의 승리가 대단한 게 아닌 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 이 부분은 울버햄튼에게는 행운이었고 토트넘과 우리 손흥민 선수에게는 당분간 힘든 시기가 닥쳐올 것을 보여주는 경기였는데요. 반면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아무것도 보여준 것이 없었다는 뉘앙스로 현지 매체들로부터 차가운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전의 활약이 너무나 뛰어났었기에 상대적으로 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기도 했고 실상을 보면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더 강했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 경기 데이터로도 여실히 증명된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울버햄튼전 토트넘의 패스맵을 확인해보면 그 답이 나오는 것인데요. 토트넘이 진짜 좋지 않았던 시절, 지난 시즌까지 늘 나왔던 진짜 답없는 U자형 볼 돌리기. 손흥민 선수가 마치 섬처럼 철저히 고립되는 형태의 바로 이 최악의 빌드업과 패스 줄기들이 다시 등장했던 것이죠. 물론 메디슨이 없는 것도 없는 것이지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존재감 없던 선수들 호이비에르, 사르, 비수마 등은 아직까지 메디슨을 대신할 움직임이 몸에 익지 않은 것도 컸을 것인데요.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에릭 다이어와 벤 데이비스 조합의 센터백들은 로메로처럼 중원으로 전진 패스를 넣을 센스도 없고 반더벤처럼 직접 치고 올라올 용기와 실력도 없는 데다가 그걸 받아줄 미드필더들의 모습도 형편없었기에 볼은 당연히 측면을 통해 돌고 돌 뿐이고 이러니 어쩔 수 없이 콘테 감독 시절 콘테볼의 전형적인 모습이 또 나온 것이죠. 그럼 조금 이상한 경기였던 첼시전을 제외하고 우리가 보기에 박진감 넘쳤던 올 시즌 토트넘 경기들에서는 어떤 패스맵이 형성되어 왔었는가 하면요. 이것이 바로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나타난 토트넘의 패스맵입니다. 우리가 요즘 말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일명 앙제볼 빌드업이죠. 로메로와 반더벤을 중심으로 측면 수비수들이 중원으로 들어오고 패스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현재 주전 수비수들과 메디슨의 공백은 손흥민 선수를 철저히 고립시키는 현상으로 이어져 지금 이대로라면 토트넘의 심각함이 더욱 부각될까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죠. 토트넘 팬들도 사실 이 경기가 현재 토트넘의 상태를 보았을 때 수월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했기에 패배 그 자체에 분노하기보다는 부진한 경기력을 더 우려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분노하고 있는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가해진 울버햄튼의 수비수 크레이그 도슨의 거친 플레이들에 그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었는데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막을 수 없는 손흥민 선수라고 판단을 한 것인지 사람을 막 걷어차는 이런 위험한 도슨의 파울도 있었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도슨이 이런 위험한 플레이를 해도 그게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준 이 가격이 더 문제였는데요. 이건 거의 사람을 대놓고 가격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에도 불구하고 주심에게서 파울콜이 안 나오는 것을 확인한 그는 이후 경기 내내 거친 플레이로 일관했고 급기야는 급소를 찍어 누르기도 한 것이죠. 지금 봐도 화가 나는 이 장면 때문에 토트넘 팬들 역시도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친 가격을 당하고 혼자 고립된 이 와중에서 어떻게든 뭐라도 해보려고 최선을 다해 뛴 우리 손흥민 선수. 풋볼 런던은 이에 대해 코리안 더비라 더 큰 주목을 받은 경기에서 그는 볼 배급에 굶주렸으며 볼이 오지 않자 스스로 클루셉스키와 호이비에르에게 멋진 패스를 줬지만 그들은 그에 대한 보답을 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전 토트넘 감독이자 해설가인 팀 샤우드는 오늘 경기가 있기 전 올 시즌의 손흥민은 경이롭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손흥민 선수를 경이롭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비단 득점력뿐이 아니었는데요. 토트넘에 온 이후로 계속 성장해온 그의 태도와 열망 그리고 뛰어난 경기력이 그가 얼마나 훌륭한 선수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그는 경이롭다는 표현에 어울리는 선수라 극찬한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강한 승부욕이 멋진 미소에 감춰져 있을 뿐 손흥민 선수는 매 경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 선수이며 이런 그를 두고 현 첼시 감독이자 전 토트넘 감독인 포체티노는 손흥민은 배터리와 같은 선수라면서 그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 다시 재충전을 요구한다고 표현한 바 있기도 한데요. 그리고 올 시즌 들어 이런 손흥민 선수의 열망은 더욱 강해졌다는 부분을 느낄 수 있죠.
이런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포포투도 올 시즌 그는 더욱더 존중받아야 할 선수라는 특집 기사를 전한 바 있습니다. 올 시즌 훌륭한 출발을 보인 토트넘에서 제임스 매디슨이 모든 헤드라인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장 큰 공로를 인정받아야 할 선수는 바로 손흥민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분석에 대해 현지 팬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난 토트넘 팬들이 그 누구보다 이 분석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지난 시즌, 심지어 이번 시즌 초반에도 손흥민에 대한 우리 진영 팬들의 무례함은 대단했어. 지난 시즌 그가 폼이 나빴다고 말하는 건 불공평하다. 그는 탈장을 겪고 있었어. 이는 레전드 선수의 영웅적인 모습이자 팀워크의 정점이다. 그는 정말 놀라운 인간이야.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니가 주장을 시작한 뒤로 요리스와 케인이 지난 10년 동안 클럽을 이끌었던 것보다 더 많은 열정과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사실이야. 손흥민의 리더십 자질도 크게 과소평가됐어. 손흥민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우리 팀이 팀처럼 느껴지게 하는 큰 이유야. 토트넘 팬으로서 나는 소니만큼 좋은 주장이 언제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그의 마무리는 항상 메시에 이어 2위였고 특히나 불가능한 위치에서 득점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놀라운 일도 아니야. 그의 리더십과 특히 어린 선수들을 이끄는 방식은 아름다웠고 그가 계약 연장을 제시받은 건 매우 기뻐. 이건 그가 받을 자격이 있는 최소한의 일이야. 소는 언제나 중앙 공격수였지만 더 넓은 공간에서 뛰었다. 이제 우리는 그의 능력의 최대치를 보고 있다. 자, 팬들이 이렇게 점점 더 손흥민 선수의 가치를 느끼고 있는 요즘이지만 아직까지 전체가 그렇다고는 할 수 없죠. 분명 손흥민 선수를 인정해주는 전문가들도 많지만 은근슬쩍 영국이나 유럽 출신 선수들은 올려치기로 과대평가해주고 손흥민 선수는 내려치는 전문가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손흥민 선수가 지금보다 더 큰 공로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개인적 주장들만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상으로도 손흥민 선수는 팀의 주장, 팀의 리더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스카이 스포츠는 최근 흥미로운 데이터를 특집 기사로 전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도 손흥민 선수가 지금 얼마나 위대한 선수이며 팀을 위한 헌신의 상징과도 같은 선수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기사는 올 시즌 경기 중 스프린트와 압박, 속도와 관련한 데이터를 통하여 올 시즌 선수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에 따르면 앙제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이 현재까지 올 시즌 동안 1920회의 스프린트로 리그의 압도적인 1위 팀이고 2위 팀인 첼시와의 격차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도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리그 최고의 스프린트 압박을 하는 토트넘, 그런 토트넘에서도 가장 많은 스프린트를 하는 선수, 그 선수가 바로 우리 손흥민 선수이며 리그 전체에서 가장 많은 스프린트를 기록한 선수를 확인해 봐도 손흥민 선수는 893분 동안 264회의 스프린트를 하여 리그를 통틀어 2위를 기록할 정도로 팀에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 순위의 1위는 바로 뉴캐슬의 앤서니 고든인데요. 앤서니 고든이 1위를 하였지만 손흥민 선수가 그보다 10번 정도가 부족할 뿐이라는 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손흥민 선수를 더 위대한 선수로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앤서니 고든의 나이는 2001년생, 만으로 22세의 젊디 젊은 선수이고 손흥민 선수는 1992년생으로 이 두 선수의 나이 차를 생각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가 정확히 드러나는 부분인 것인데요. 번외적으로 아마 쿨루셉스키가 공격 장면에서 보여주는 가끔 답답한 모습을 보면서 왜 저 선수는 선발일까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계실 텐데 손흥민 선수에 이어 리그 3위로 가장 많은 스프린트를 한 선수가 바로 쿨루셉스키였으며 그는 또한 토트넘 전체에서도 가장 많은 거리를 뛴 선수일 정도로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부분이 분명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쿨루셉스키 역시도 2000년생으로 고든보다 고작 한 살 많은 젊은 선수인데요. 31세의 나이로 10살이나 어린 선수들과 비교해도 그들에게 밀리지 않는 전력 질주로 매 경기 헌신하고 있고 그런 스프린트의 통계가 리그 전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숫자라는 점은 손흥민 선수가 당연히 토트넘과 리그 전체에서 지금보다 더 큰 공로를 인정받아야 할 부분인데요. 현재로서는 분명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 토트넘이고 당분간은 이런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토트넘에게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략과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순간이 온 것인데요. 위대한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한 토트넘. 팀 내에서 그 역할을 해낼 선수는 오직 우리 손흥민 선수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